회의를 원활히 속개합니다. 상정안건 토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아까 얘기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이 독립안건으로 가야 성립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을 좀 발언권은 없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네, 우리 이정수 국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 왜 넣어야 될 거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될까? 이 계획에서도 다루면 되지 않을까? 예. 여기서 상처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규약에 보면요, 지금 대의원대회 그 각종 기금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돈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조에 보면 의무금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합비, 각종 기금, 특별 부가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의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성과급 배분 투쟁에 의해서 조합의 결정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될 의무금이 생기게 돼요. 개인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입출금을 하게 되면 조합에는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금관리 규정이 또 별도로 생겨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해보면 성과급 배분 투쟁은 결국 의무금에 관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의무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대의원 대회에서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의원 대회 목적 사항으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별도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수첩 갖고 계신 분들은 규약하면 10조 한번 받으십시오. 그럼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대의원대의 기능 어디냐? 대의원대의 기능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에 근거하는데 그러면 기금은 무엇을 의무하냐라 10조에 의무가 있는데요. 10조 맞죠? 아닌가? 10조의 3호에 의무금, 조합비, 각종 기금, 특별 부가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의무금의 성격으로 보아야지는 좀 이견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로 해서 대의원대의 독립안건으로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K가 끝나고 중간 정회 시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젊은 조합원들이 개인과 개인의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 아이템 아닐까요?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업이라는 아이템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 총에 붙일 때 위원장님이 이건 우리가 사업 계획이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총회 안건으로 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회 안건으로 붙이기 위해서 대의원대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건 아니죠.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그 총회 안건은 그 집행부 내에서 결의를 통해서 안건을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위원회 기능에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그런데 이거는 27조에 보면 대의원대 목적 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 사항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대의원대회 안건 자체도 목적 사항이을지언정 중앙의 그 전체 사업 계획 내에 그 성과급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 안으로 올려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사업 계획을 대의원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 그 내용과 활동 보고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은 3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부분은 6호에 있고요. 의무금에 관한 사항은 규약 27조 12호에 또 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라는 거거든요. 우리 규약의 정신이. 그래서 요거에 통과된 건을 중앙위원장님이 총회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의원대 기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바이패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에서 일괄 통과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이제 3호에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대의원대회 논의를 해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 건으로 그러니까 대의원대 통과하는 제목은 이렇게 되겠네요. 조합원들 총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성과급 분배를 진행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결의를 하라는 그렇게 얘기시죠. 결의하라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규약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업 계획이에요. 조합은 그 안에 사업 계획 중에 이렇게 한 사업 계획이랑 통달돼 있지만 소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독립해서 딱 나와서 돼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견이야.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난 주장의 핵심은 가능할 것 사업 계획이 같은데. 있으니까 따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따로 다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따로 갖고 뭐 문제가 있어? 있잖아. 아니 따로 문제가 없잖아요. 따로 다면 되는 거지 뭐. 사업 계획에 문구만 있다라면 왜 그게 승인이 되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 난 가능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예. 예, 청구양수 대의원 김원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니까 그 성과급 분능 투쟁을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실제 이게 실제 하다 보면 사실 파업하는 거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이게 동의 받을 때 1등 한 데는 반드시 반대를 할 겁니다. 1등 한 데는. 꼴찌 한 데는 시골 좋다고 하겠죠. 그게 한 2년 정도 가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당장 이제 올해부터 이제 9월 25일 날 이제 바로 이렇게 한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투쟁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쉽게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연대부터 한번 이렇게 걸러줘서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이 사고공제 수행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별도 이정수 중앙위원이죠, 맞아요. 집행위원 한 대로 그 대의원대 한번 걸러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하면 실제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투쟁이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총회 안건으로가 아니고 기타 안건이나 어떤 아이템으로 중앙에서 별도로 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이걸 협의하면 안 되는 거죠. 꼭 중앙 그 안건에다가 올려서 공고를 붙여야 되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근데 나도 그 이견이 그러니까 회의 도중에 이 안건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요. 예. 임원 보선의 건을 왜 대의원대에서 따로 다루는지요? 임원 보선의 건을. 조항이 다르니까. 그 총회 규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의원대 규약에 위원장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선출에 관한 건은 대의원대 사항이니까 별도 건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무금에 관한 이걸 어떻게 의무금으로 볼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조합의 결정으로 조합원 개인이 돈을 내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것이 의무사항이 돼버린다면 확대 해석해야죠. 돈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결의 그 절차 위반이 될까 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이견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뤄서 문제될 건 또 있겠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심도 있게 대의원도 고민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독립안건으로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견을 해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립안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본사 건설지부 한순탁입니다. 우리 안건을 쭉 올렸는데요. 저기서 우선 안건이 한 가지가 제가 보기에 한 건 빠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자 구제기금 거출은 있는데요. 투쟁기금 거출은 없습니다. 희생자 구제기금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쓰는 비용이고요. 투쟁기금은 우리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결국은 투쟁기금이 없으면 희생자 구제기금 가지고 투쟁기금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기금이 별도로 거출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저기 안건이 하나만 있다면 희생자 구제기금 및 투쟁기금 거출의 건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내용을 넣어가지고 대의원들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출한다 주문을 내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거기에 저 안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은 저도 예전에 대의원 뭐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대의원을 좀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회사의 간부들이 상당히 좀 회사에 거북한 안건들이 발생이 되면 대의원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마음대로 잘 못하고 또는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뭐 고민하다가 결국 투표 잘 못 찍는 왠지 그런 경우들을 뭐 저부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에서 특히 저는 그 상급단체 가입의 건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중앙위원들 모두가 동의한 뭐 결의로 그 6월 말까지든 7월 15일까지든 상급단체 가입하는 걸로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의가 된 것을 대의원들이 추진한다. 이렇게 주문사항이 되면 우리 대의원들은 전혀 부담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대의원들이 전체 우리 여기 계신 중앙위원들이 책임으로 대의원들은 편하게 승인해주고 우리는 이 투쟁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대에 대한 그 주문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의로 날짜는 여기서 조금 제가 뭐 6월 말 7월 15일 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날짜는 조금 조정을 할지언정 그렇게 중앙위원회 결의로 진행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상급단체가 가입이 될 거와 안 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 예산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중앙위원 이번 총회 때 대의원 대회 때 그 14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하실 때는 그 상급단체 가입했을 때 못했을 때 또는 투쟁이 진행이 됐을 때 안 됐을 때가 좀 나눠지는 그런 예산안이 한 2가지 정도가 좀 미리 준비가 돼서 그래서 총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 진행을 하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안건을 그 예산안이 다른 걸로 올려 상정이 돼야겠죠.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상급단체를 가입하는 의무금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가면 아마 공공운수연맹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으로 가게 되면 공공노련으로 갈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그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복수안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대해서가 이제 총분담금 총예산 그러니까 지부 본부 이 총예산들이 존재하겠죠. 그것을 나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비를 지금 지출 규모를 보니까 총 4억인가? 그래서 그거를 추가 거출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로 좀 내놓을 거고 대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문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다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대의원대에서 논하는 게 안 좋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아니겠냐. 공대위와 그 같은 투쟁 계획 속에 보면 그 정도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담겨서 이제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의결주문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주문 하실 때 예.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서 예. 의결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앙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식지가 나갈 때는 상급단체에 대해서 그 결의사항을 만장일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죠? 예, 그렇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을 공표하고, 예, 그렇게 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 아까 투쟁금 기금권. 그거 얘기. 어떻게 수정 제한인 거죠? 그죠? 기존에 대한 거. 희생자 구제기금 및 투쟁기금 거출액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투쟁기금 투쟁기금 관련돼서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1%의 조합비를 걷고 있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투쟁기금을 지금부터 한 10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적립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뭐 모아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1%의 조합비를 어느 정도 절약을 하면 충분히 더 거출하지 않아도 투쟁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걷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희생자 구제기금 걷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할 텐데 더 많은 부담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조합비를 아껴도 충분히 투쟁기금 적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걷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반대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반론의 반론부터. 예. 최현준 위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조합비 저도 정말 열심히 쓰려고 저희 조합원들하고 간담회 하고 열심히 쓰다 보면 항상 이상하게 많이 쓴다 그러는데도 안 왔더라고요. 하여튼 현재 기금 가지고 투쟁기금을 일정 부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 대회에서는 투쟁기금을 거출할 수 있다나 이제 거출한다라고만 노스를 해놓고 평소 우리가 기본적인 투쟁을 진행을 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합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투쟁기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기금이 부족하고 또는 더 이상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철도노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진짜 물질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전부터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해왔죠. 지금 벌써 10년 넘게 적립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울진은 그만큼의 돈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업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일부 사업소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관련돼서는 기금은 분명히 거출한다라는 명시적이라도 분명히 해놔야만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어떤 CMS 계좌로 돈을 얼마를 입금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부터 또 투쟁기금 모은다고 저희 대의원대회 소집을 할 겁니까? 총회를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부 총회 그다음에 본부총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투쟁과 관련해서 어떤 투쟁 예산 따로 이렇게 배정을 안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까지 생각한다면 투쟁기금 거출액권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상급단체 가입 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공유해왔던 그런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손을은 지난 13년의 역사 속에서 상급단체 가입에 2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는 곧 우리가 다시 5대 집행부가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상급단체 가입의권을 의결주면은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 이게 상당히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그거를 아까 한탁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바로 대연대에 의결주문을 내서 그대로 취임받아야 굉장히 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지금 저 안건 중에 저 안건은 일단 그 대대 때 개별 안건으로 넣는다는 안건이지만 상급단체 가입의 건과 그 다음에 희생자 구제기금 거출 및 투쟁기금 거출에 관한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떤 그 특정인들 한 몇 명을 구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 의결주문을 굉장히 명확화하는 축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갖고 옥신각신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전부가 다 동의한 부분이라면 여기서 몇 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로 하여금 축조 심의를 해서 그 의결주문을 정확히 명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 상급단체 가입의 건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자, 과거에 민노총과 한노총의 선택별 한 적도 있고 실패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날 총회 공고할 때 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서 회사가 방해공제에 들어왔죠. 자,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것처럼 그런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저 상급단체 가입권을 먼저 하나 예를 들면 민주노총을 놓고 선택투표를 한다. 그 다음에 자 내년 6월 29일부터 뭐 7월 30일까지 투표시간 일과 전, 후, 중시간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구체화시키고 민노총 하는데 다 반대가 많이 나왔어. 그럼 다시 한국노총 갖고 투표한다. 또 마찬가지다. 흔히 말하지만 투표율이 90% 이럴 때까지 이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또 못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한테 명확하게 그 투표 방법까지도 제시해주고 그대로 이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중앙위원회의 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 단독으로 걸 거냐, 단독으로 하자는 의견 같아요. 예, 그렇게 있고 이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저는요 상급단체에 대해서 예. 민노총으로 가자, 한노총으로 가자. 그거는 민노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노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선택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만약에 상급단체에 가입한다. 그리고 그 상급단체는 뭐 중앙이 임한다. 그런 투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노총을 놓고 투표를 하고 자 실패했어. 그러면 자 다시 또 어느 한 노총을 놓고 투표를 하고 끝없이 추구해서 이뤄낼 부분이지 한 번 딱 실패했다 또 실패하면 이제 요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들이 강력한 결의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딱딱 매듭을 끊고 어렵더라도 그래 가는 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축조심을 하고 그 축조심을 했는데 그것이 다소 내 기준과는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쨌든 상급단체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일사불란하게 가주자. 그게 제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이전까지 이상진 국장 이전까지 추진했던 경과 있죠? 몇 년대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왜냐면 그때 활동가가 아닌 사람도 있고 전체 그거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좀 일단 정리한 거 있죠? 네, 그걸 좀 한번 예, 일단 여기 안 펴 나와서 여기 거기 있습니다.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부분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02년 3월 14일 날 그 임시 대연대회는 개최를 했는데 그게 뭐 상급단체 결정 및 발전노조 연대 투쟁의 건으로 과반수가 미달이 돼서 무산이 된 경험이 있고요. 또 2004년 2월 11일 상급단체 가입 선택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여기는 가입 유보 결정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투표율은 90.99%가 나왔고 적시 가입은 35.56%, 그 다음에 가입 유보는 63.3% 정도 나와서 가입 유보가 나온 상태였고요. 또 2005년 3월 9일 그 당시에는 또 선거단체 가입 선택 투표를 또 했는데 여기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정이 됐고요. 여기에서 또 투표율은 96.55%가 나왔고 민주노총은 41.1%, 한국노총은 20.7%, 무효표는 38.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월 4일 58자 중앙위원회에서는 그게 만장일치 가결인데 이 내용은 뭐 상급단체 가입 시기와 절차나 이거는 차기 집행부에 재논의한다 이렇게 해서 상급단체 관련해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어디에 있었냐를 잘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200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즉시 가입과 그거에서 다음 집행부로 미루는 집행부 거의 말기했기 때문에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실제로 2대 집행부 때 이제 상급단체 선택투표에서는 이제 유보에 대한 공간이 있어서 공간을 회사가 선동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했어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데 부당노동행위가 고발되어지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상급단체 2개가 있으면 2개에서 다수가 나왔으면 최종 민주노총 찬반까지 가야 이게 마무리되는데 그거를 도중에 그냥 안 해버린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를 명확히 보고해야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부당노동행위, 그 다음에 공고를 띄웠을 때 회사가 아마 빼내는 방법이 있고 2005년 투표는 조합원을 적극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투표하게, 투표율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서 회사가 중간에 찍는 것을 했죠. 예. 그래서 공고가 첫 번째 방법은 그렇다 치고 공고를 했는데 조합원을 빼내는 방법, 예전에 연대파업 때처럼 빼내는 방법은 공고기간 연장까지 해서라도 그 투표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평가를 한 결과가. 그래서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를 대의원대에서 논하지 말고 여기서 논의해야 하자는 겁니까? 대의원대에서 정말로 대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의 정도 하고 대의원대에서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안을 내고 얘기하는 게 안타깝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대의원대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는 대의원들이 뛰어들 필요지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은 선출직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대의원들이 대단히 위험됩니다만 대의원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더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있을 때 회사를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의원들 그 역할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회사에서 대의원들 통제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통제를 박차고 나올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뭐 석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모든 부분들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부분을 가려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을 다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아까 한터 동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구체화시켜서 대의원들은 단순히 명료하게 이걸 의결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의결 주문에 우리가 이제 상임에서 검토해서 이제 시기도 내놔야죠. 내놓고 방법도 지금 양재노총이 공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상급단체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복지축소 저지의 투쟁 속에 어느 시기를 박아서 우리가 그 돌파하는 것에 이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제 고향이 됐을 시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죠? 냉랭한 상태에서 상급단체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지금 정상하게 복지축소에 맞물려서 이것도 배치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의 투쟁 계획과 맞물려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법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이 같이 지금 서로 대립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는 그 상급단체 없는 데까지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한쪽 노총을 그냥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의결 주문에 안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문을 내놓아서 대의원대 결정하면 대의원들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총 결의를 하고 한다면. 예. 왜냐하면 상급단체 가지 말자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주문을 내놓는다면 똑같은 결과 아니겠냐는 얘기죠. 예. 시기는 약간 좀 신축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존경하는 중앙위원장 그리고 오늘 같이 하고 계시는 중앙위원님들 상급단체라는 큰 이제 이슈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우리 박인경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한수딱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의원 동지들에게 이 무거운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상급단체를 가기 위한 의결 주문을 명확히 해서 우리 중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 결의 속에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며 또 만장일치의 결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장님께서 축소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지금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의 중앙위원들인데 축조심의를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예. 예.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 중에서 사실 우리 노동조합을 하는 특히 위원장, 선출직 위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실패의 원인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갖다 놓고 사실 3분의 2 찬성하기 정말 힘듭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3분의 2를 못 넘었다 하는 어떤 책임지지 않는 모습,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입의 건인데 단체까지도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우리가 가입의 건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투표를 붙여야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대에 우리가 안건을 제출해야지만 대의원들이 사실 그 부분에 불안이 없는 거지. 대의원들이 예를 들어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결정 권한을 줬을 때
아까도 우리 박인경 의원 말씀했지만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현장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가입권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지, 지금 여기 계시는 중앙위원들이 그 가입에 건에서 결정이 났을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상급타차이권도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하나를 결정을 해서 중앙위원회 대의원들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봐봐요. 우리가 상급단체 우리 소통을 해. 상급단체를 가는 것은 대의원이 그 수준이면은 상급단체 만약에 민주노총 달잖아요. 사실은 민주노총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장의 동력들 그런 것들 대의원들조차도 사실은 뭐 그 정도라면 굉장히 우리는 그 상급단체를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요술방망이처럼 얘기하지만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 엄청난 탄압이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가입 때뿐만 아니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입만 해놓고 뭐 의무만 납부하는 게 상급단체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요구되는 수준들을 이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것조차 못하게 여러분들이 그 의심할 수준이라면 우리가 상급단체에 대한 것이 밑바닥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들은 우리 의지대로 이제 부당노동행위 그거 할 거고, 공고를 망해하면 연장할 거고, 그 다음에 선동질 중앙 같이 할 테지만 실제로 그 수준으로 하는 것에 조합원들의 정말로 그 역량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그 정도 결정 못 할까요? 그리고 주문까지 내는데도. 예. 네, 반갑습니다. 고립직할위원장 김준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중앙위 올라오기 전에 이 금방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선택을 하나의 상급단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 지나가는 이야기 듣고 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겠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지부에 총원이 220명인데 한 20명 정도 개천별로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상급단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개만 가지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 독재했습니다. 여기 중앙위원들 올라오시면서 조합원들 의사 그 정도 물어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발언하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의견 수렴해 오신 분 있습니까? 이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박근혜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그 한노와 민노 선택권을 줬던 것이 바로 형평성의 문제였고, 우리가 민노만 놓고 투표했을 때 그럼 한노가 가만히 있겠느냐, 한노만 놓고 투표했을 때 민노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논리 속에서 선택권을 줬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주지 말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민노를 놓고 투표하든 한노를 놓고 투표하든 투표한 다음에 이게 부결이 됐어. 예? 선택한 사람이 뭐 찬성한 사람 몇 명 있고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느냐, 다음에 한노를 놓고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 선택을 안 준 겁니까? 선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걸어놓고 이걸 찍을래 저걸 찍을래 해야 선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노든 민노든 먼저 하나 딱 걸어놓고 투표권을 준다 이겁니다. 이쪽이 선택 안 했어. 다음 다시 한노, 맨 처음 민노를 놨다면 한노 투표권 주는 겁니다.
선택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거를 의견의 발언이니까.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총회에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총회에 물어봐야죠. 그게 그걸 선택을 제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 선택권 지금? 아니 그거를 우리는 조합을 대표로 왔잖아요. 봐봐요. 옛날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하고 현재하고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해가지고 조합을 다 물어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거까지 위임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어느 걸 결정해서 대대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조합원의 총의를 묻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아니 사업자체 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중앙위원회 총결의로 하자고 했어요. 예?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그걸 결정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급단체에 선택하면은 선택권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갈 건지 그거는 빼고라도 민노총, 한노총을 두 개를 가지고 또 다른 제3의 상급단체 있으면은 그거 다 같이 놔놓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저는 회의를 기본적으로 의장을 상대로 자기 의견을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둘이 이렇게 다투면 감정만 쌓이니까 이런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바로 회의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상임에서도 꽤 논의했는데 이제 무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번에 선택투표의 무산. 진지하게 논의해야 돼. 이거 그냥 정말로 지지 않으려면 장난을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그래서 이런 논의 대연대 하면서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기왕에 방법하고 시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프리하게 하면 돼요. 뭐냐면 투표를 2장 주는 거예요. 상급단체 가입 찬반 투표 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 한국노총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단체 찬반에서 딱 갈려요. 그게 성공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운데 피는 자꾸 그 란이 없으니까 가운데 찍어서 종다수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실패 이유를 그 공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급단체 찬반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총결의했잖아요. 대연대 총결의했잖아요. 그러면 상급단체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저도 열심히 뛰고 딱 하면 찬성 갈 가능성이 꽤 있죠.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거는 한 곳에만 찍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걸 벌써 이미 한 표를 찍었으니까 동시에 같은 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정되거든요. 예, 그 방법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총의를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하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상급단체 가자라고 조합원들을 설득을 할 때 어느 단체를 설득을 할 겁니까? 한국노총을 가자라고 설득을 할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을 가자고 설득을 할 겁니까?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다면 저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빼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고리 행정식활의 김진영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묻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절차를 걷는 거거든요. 내 의사하고 상관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놓고 가는 것이 맞다. 한 가지를 놓고 한계를 놓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두 개를 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한국노총을 지지하면 어서 설명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노총 지지자를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민주노총 지지한다라고 하면 한국노총 지지자들이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놓고 가는 것이 맞고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민주노총을 놓고 가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아까 박인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실패를 하면 다시 한국노총을 놓고 또 투표를 하면 되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를 놓고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방법에 대한 네. 아니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대의 안건에 대해 심의도 하고 또 대의원대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도 우리가 제시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 조합원의 선택권을 무시한다는 그건 아니고요. 단지 최종 결정은 우리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중앙위원들의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야기도 못한다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안건을 상정을 했을 때 최종 결정은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이 다 결정하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안건 상정도 우리 중앙위원들이 원한다 그러면 사실 회의체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 수준이지. 아까도 오해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특정해서 대의원들한테 주라고 그거 의미는 아니군요. 우리가 안건 올려가지고 대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혹시 중앙위원들의 생각하고 대의원들하고 생각하고 일치가 되면 그것도 시비도 실리는 거고 또 설령 반대가 되면 그 반대에 실린 대로 우리의 결과에 따라서 열심히 현장에 노동자하고 하는 게 저게 민주주의 우리 노조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그 지금 중앙위원회 기능 부분에 뭐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의원대 안건 상정 관련해서는 중앙위원회 기능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은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이고요. 그 지금 오석정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 규약에 조금 어긋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후 내에 지금 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위원회 기능 중에서 없는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우리가 저 중앙집행부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게 조언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중앙집행위원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중앙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회의 목적은 대의원대 때 워낙 처음 한두 시간 동안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규약이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지금 규약을 떠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상급단체 안건으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올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 규약을 따지고 우리는 지금 권한이 없다 생각하면 지금 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다가 상급단체 가입건에 대해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의가 되는 겁니다. 일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방법이지. 일정도 안 나오는데 방법을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고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하게 되면 대의원한테 물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급단체 지금 결의를 해놨는 상태고 이 상급단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일정부터 먼저 논의를 해주시고 되게 대충 멋을 박자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일정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걸 해놓고 대의원대에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대의원들이 보면 일주일, 2주일 뭐 그거는 대의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 정도 시기에는 상급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시기만 못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상급단체 투표권은 대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하는 거지 대의원들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맞죠? 예, 일정에 대해서만 일단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잠깐 규약에 대한 내용은 규약은 맞는 거고요. 규약은 그렇게 하라고 규약을 만들어진 거고 권한과 의무가 있죠. 각 기관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대의원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대 이제까지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러니까 안건에서 채택을 했잖아요. 독립된 안건으로 해야 또 거기서 3분의 2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러잖아요. 상급단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반대를 하면 안 다르니까 딱 달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결의하고 중앙상임에 위임한 거는요.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규약상 우리는 충족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축조심의하고 중앙위원은 중앙위원들이 다 공유해야지. 사실 작년에 제가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본부위원장 나와봐라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비판이 대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는 거고 중앙의 생각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김진영 조합원의 현재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결을 주문을 낼 거다. 내고 거기서 만약에 민주노총으로만 가자라고 대의원들이 저는 지금 아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노총을 박자라고 하면 그냥 과반수거든요. 민주노총으로 시기와 방법이 논의되겠죠. 시기도 저희 고민이 이제 공대 일정이 늘어질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쭉 내야 되지 않냐. 7월 말보다는 더 빠를 수는 있다. 하지만 좀 여유있게 7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8월에 경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박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동력이 다 떨어진 다음에 무슨 상급단체를 갈까요? 그죠? 동력이 있을 때 상급단체 가는 것도 좋고 우리 투쟁도 원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해서 의결 주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집행부 우리 결의회에서 상임은 좀 미리 좀 고민 좀 했었거든요. 일정은 7월 말을 모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상임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중집하고 뭐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트 입금하는데 7월 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지노선, 그죠? 마지노선을 의결 주문에 내려고 해요. 예. 7월 공대 일정에 7월 중순이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하면 하겠죠. 그리고 상급단체 조합원 조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만들고 조합원들하고 해야 되고 우리 조합 간부 수련회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 번쯤은. 아마 회사가 근태 안 해주지만 전체 한 번 더 확실한 승기를 잡아서. 저는 중요한 거예요. 다 할게요. 하는데요. 요번에 정말 실패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마지노선은 7월 말까지 한다. 하지만 6월 말에 할 수도 있고 7월 초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투쟁과 잘 맞물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상급단체에 가입했던 애가 지금 상급단체를 논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을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게 대의원 동기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대의원 동기들이 각 그 지역 선거구에서 대의원 동기가 모여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또 현실이거든요. 중앙도주의 예산을 빌리지 않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급단체에 대해서 현재 여기 이제 우리 그 조합 노동조합 특히 조합원들을 활동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는 거지. 아니 아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권한 밖에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거 우리가 뺏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대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대의원보다도 더 활동하기에 편한 위원장들이 지금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거지. 뭐 절대 대의원 권한을 뺏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 상급단체 가입 관련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된 내용들이 대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결의를 하고 모든 것은 대의원들한테 그냥 맡겨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계속 끌고 나갈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기 중앙 요거 끝나고 이제 바로 공고할 거고 중앙상임 내일 아침에 일찍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주문을 할 거예요. 그죠? 대의원대에서. 그래서 지금의 저희의 고민들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솔직하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결의는 다 만장일치로 하고요. 시기와 방법은 사실은 원래 규약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못 믿으시고 그러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실망시키지 않게 안을 낼게요. 그게 옳지 않아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의결 주문을 내어서 대의원들이 그것을 여러분들도 다서 대의원들하고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해서 이번에는 한국단체를 반드시 실패 없이 돌파합시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귀하게도 그렇게 맞는 것 같고. 예, 예. 예, 저는 뭐 중앙위원도 맞지만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이제 중앙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대의원을 무시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그 우리 현재 어떤 그 대의원의 수준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의원이 진짜 뭐 민주노총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 정도 대의원이라면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게 노동간에 철저하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나마나 민주노총 하나 두고 찬반 투표하자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의원대에서 저 표가 한 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마네가 민주노총 가겠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뭐 이후보라 다른 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찬반 투표 자체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의원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복지축소에 저희 투쟁하기 위해서 상급단체 정말 필요하다는 거 현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급단체 없이 뭐 교수권 임의만 한다 해가지고 복지축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우리 조합원한테 아니면 대의원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도 했었는데요. 저 역시 대의원이고 또 중앙이기 때문에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대의원 하다가 또 중앙에 이제 이번에 선출이 장애대학 해보니까 뭐 어떤 정보라든지 노동간에 좀 더 철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게 확률적으로 상급단체 돌파를 하려면 그게 확률이 높지 대의원들한테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대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한다는 거는 사실 좀 가기 힘든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아까 저기 지부위원장이지만 사실은 대의원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본부위원장도 대의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의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대의원대에서 말하려고 더 그런 것은 규약상이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의원들 현장에 많이 다녀보는데요. 오히려 조합 간부보다 높은 수준의 조합원들도 꽤 많이 봐요. 예, 아주 고정관념이에요. 성과급 투쟁도 조합 간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이 잘 돌파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은 그만큼 건강할 거다라고 저는 항상 신뢰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그 정도 주체 역량을 갖고 그리고 의결 주문까지 낸다는데 그런 말을 못할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규약상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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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우리가 상급단체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 전체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민주노총 가고 싶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고 싶지 않아. 다 조합원들이 무능하고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민주노총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의원들이 그렇게 안 따라갈 경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의원들이 사실 우리보다도 더 조합원들하고 자기 영역은 7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의원들이 충분히 그 자기 구역에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독려해주고 우리가 좀 뭔가를 더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줄 뿐이지. 내 생각은 이런데 대의원 생각이 잘못될 것 같다. 그건 대의원들은 조합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70명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유 기능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계속 조합원을 대의원을 무시하면서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하여튼 뭐 이상하게 됐고요. 예, 서로 이렇게 막 격돌을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만일 대연대에서 민주노총이든 하여튼 뭐 한국노총이든 우리가 뭐 요걸 상상하는데 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많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겠다. 만약 그렇게 결의된다면 중앙에서는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 박민철 중앙위원은 어떻게 요구하고 싶어요? 중앙이라면 어떻게 하길 바래요? 그건 아니, 제가 양쪽 다 포함됐습니다. 그걸 전체로 얘기를 하시는데 요번에 투쟁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수 우리 상가선을 지키다 38개 그 중증 그 기간 지역돼가지고 우리가 타켓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파하기 상탄제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앙위원장이 뭐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고 규약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럴 때 전략 전술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돌파 가능성을 실어주는 게 그게 전략 전술 아닙니까? 그러나 대의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확률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달아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의원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급까지 돌파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니 지금 중앙에서 제가 중앙 공모하자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대의원들에게 의결주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국노총을 갈지 민주노총을 갈지 일단 투표도 해보고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조합원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만 좀 보게요. 그만 좀 해. 지금 1시간 10분째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생각도 존재한다. 우리 마음 편하게 상급단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여러 개 나왔는데 우리 중앙위원, 대의원들 상급단체 가도록 총동원하여 찬성투표 만들고 상급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조합을 선택하면 되죠. 왜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게 거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급단체 가입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입을 먼저 가열차겠잖아. 투쟁을 해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그걸 찬성시켜놓고 나머지는 3개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요. 그걸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나 조합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상호가 다른 시각도 있는 거예요. 실제 저도 조합원 간담회, 총회,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본부는 거수까지 한번 시켜보면서 이렇게 한번 저도 판단하려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압박과 공세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돌파를 해야 한다. 그 중에 각급 중앙 본부, 지부, 그 다음에 대의원들이 총 결의하여 진군해야 한다. 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약에도 맞게 그걸 내놓을게요. 내놔서 거기서 1안 2안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민주노총 단독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를 우리는 좀 이견이 있더라도 총결의를 만들게 하고, 그죠? 그래서 대의원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 총 진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 자참 조직 활동으로 양상을 하시거든. 예. 방금 총리하는 이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총회에 다니면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셨다 그러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지가 있냐 물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의지가 있다 그랬죠. 자꾸 의지를 묻는 거죠. 예. 아니 잠깐만. 예. 의지 있다 그랬죠. 의지 있는 거는 답변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어느 민노총인지 한노총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셔갖고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질문했어요? 질문 안 했죠? 그죠? 안 했죠. 아까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안 물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예. 그거 확인해줘요. 맞죠? 안 물었습니다. 예. 우리 아까 박민철 의원도 뭐 대의원대 했을 때 자기 마음을 말했듯이 저도 이제 하나의 대의원에서 했을 때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그 우리 상계단체 가입의건이 정상적으로 대의원대에서 통과가 돼서 한 개로 결정이 됐을 때 대의원으로서는 우리 선출직 위원장님들도 혹시 상계단체 가입건이 안 됐을 경우에 현 노동조합 위원장들까지도 불신이 일어나는 우리 판단하다. 우리 위원장들도 혹시 안 됐을 때 같이 활동하자. 안 되면 같이 물러나자. 대의원하고 위원장하고 그런 발의도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도 우리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상계단체 가입.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저는 상계단체 가입건이라 보거든요. 그 정도의 우리 결찬 의지가 있어야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우리 대의원 동기들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위원장, 대의원 같이 활동해야지만 돌파할 수 있는 가입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 저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반응 관련해서 저는 회의체 와가지고 좀 우리 동기들 위원들 좀 회의하는데 말 길게 한다 적게 한다만 이런 위원들이 정말 저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토론하라고 온 거지 말을 많이 한다고 그걸 비판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들 회의가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요. 남을 설득할 수도 있고 남한테 내가 설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하늘수 산발전소 지부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저기 다른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본부별로 해가지고 다 이런 안건들이 전부 다 상급단체 가입하는 거예요. 대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이 없이 지금 어차피 대의원들이 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대의원한테 그냥 밀어주면 돼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장님도 다 다니셨잖아요. 본부를 다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구하신 거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안건이라든지 그런 대의원들에 대해서 못 믿는데 그러면 이 안건들은 뭐예요? 대의원들한테 물어봤던 이 안건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대의원들한테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중앙위는 이 정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예, 그죠? 예. 그럼 그 정도 논의하는 거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문안을 어떻게 낼까 그것도 고민이 더욱더 되네요. 예, 그래서 안을 해서 대의원대 여러분들도 대의원들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많이 대화들 좀 하세요.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아마 하는 순간 회사의 방해 공작 이겨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각 지부 본부위원장도 선동하겠지만 저 또한 순회하면서 선동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다면 저는 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의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면 바로 고발해야 돼요. 고발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게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실천. 네, 중앙도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 공고를 해서 무산시키려고 하면 연장하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거. 네, 그럼 그 정도로 이제 하시죠. 예, 상인들 진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해서 잘 내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기타나 또 다른 저거 아까 수전자재금 수쟁기금
사실은 저는 철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파업 순간부터예요. 돈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예, 그래서 투쟁자 구제기금 및 투쟁자 구제기금 및 투쟁기금으로 하는 게 그죠? 예, 시기와 또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논의되겠죠, 대의원대에서. 예. 이거 고쳐주는 거에 고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최남철 동지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겠죠? 예. 아마 희생자 구제기금도 투쟁기금도 사실은 파업 이후 거예요. 한 몇 번의 집회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우리 절약하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타 토의로 가면 될까요? 예, 그러면 기타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 토의입니다. 예, 다른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하고 가고 싶다. 예. 지금 저 기타 토의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회사에서는 저 경영 현안 설명회를 그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본부별로서. 그리고 지부별로도 그리고 발전소별로도 한 2주 전에 저 발전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영 현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회사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남철 위원장께서 지난번 오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압박이 올 것 같으니까 중앙 노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명서라도 발송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사실 중집 때도 뭐 얘기 나왔고 내일 당장 흔들리지 말자는 내용에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내용 그런 것을 담아서 할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대의원대를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절차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휴대폰의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 요령까지도 대의원을 잘 숙지하게 내려가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조차도 세상은 반대하는 거거든. 예, 손써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성과 뭐 여러 가지가 혹시 간다면 아마 회사도 그런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건 중앙 본부 지부할 것 없이 총 네트워크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예. 저는 몇 번 개인적인 제안을 존경하는 이인희 위원장님께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중앙위원이 다들 계실 때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노동조합이라고 일을 한다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뭐 아까도 뭐 집행부권이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좀 적어도 이렇게 많은 중앙위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적어도 각급 본부위원장과 중앙위원장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현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도 하고 우리 앞으로 뭐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중앙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나 뭐 이게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아니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나름 대응하고 뭐 이렇게 나름 논리도 만들고 어떻게 조합원들이 대자본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작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외부 일을 하느라고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좀 내실을 다지는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현장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본부뿐만 아니라 지부위원장과의 대의원과의 만남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위원회가 우리 전에 중앙위원회도 지금 사실 그때도 우리 한번 짧게 이야기했지만 회의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랬고 뭐 이번에 또 바빠서 안 하고 사실 2번 연속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 3번까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우리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를 뭐 중앙국장님들 다 바꾸신 거 다 압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실 회의 자료를 안 준다고 바쁘다는 건 사실 이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2번씩이나 그런 경우가 생겼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사실 뭐 책임 교수권이 다 중앙도주에 있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의견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저는 중앙도주에서 이제 현장 지부위원장들이 의견을 주면 저는 중앙위원장, 우리 노동조합이 중앙노조가 있으니까 중앙노조의 답을 듣는 게 그게 정상이지.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나쁜 짓을 했지만 제가 회사 측에서 바로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유일하게 회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중앙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중앙국장님이나 아니면 수석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현장 그 지부위원장이나 혹시 본부위원장한테 답을 줘야 되는 거지. 그 회사 측에 관련된 회사 측 차장이나 팀장이나 실장이 직접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절차상이 좀 문제지. 제가 그분을 몰라서 절대 중앙노조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중앙노조에서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현장에 의견이 올라가면 중간중간이라도 뭔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장에 의견이 올라가면 한 뭐 일주일 단위로 지금 요리 진행이 돼서 다음 주에 뭐 회의에서 결정할 거라든지 그 중간이라도 현장에 그런 의견을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 과정을 한 번씩 연락을 줘야지만 또 거기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절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이거 보는데 답을 해주고 들어야지. 잠깐 우리 저기 실무 책임자의 총책 우리 사무처장이 한번 답변을 좀. 왜냐하면 국장과의 소통 그것에 대한 그런 것 사실 다 중앙위원장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회의 자료는 정말 3-4번이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즉답을 못한 부분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안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또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현장의 그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현황만이라도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회사 실무자가 직접 전화하고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뭐 항상 그 회사하고 교섭은 중앙 위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회의 때 우리 상급단체 가입권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하고 지금 우리 의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던 거는 제가 중앙에 지켜보는 분위기로는 우리 중앙위원들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결의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중앙위원장님도 결의하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결의를 가지고 대의원대회를 통과해가지고 이번 7월 말까지 반드시 투쟁 속에서 상급단체는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를 한 번 더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그 회의 자료 얘기하신 건데 지금 우리 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 결과지를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건을 했잖아요. 회의 결과를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한테 공지사항 뭐 이게 뭐 64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장소 의결사항 이거 한 장이라도 좀 보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고리 대의원들이 요청하는 건데 아까 지금 뭐 요청사항이라고 했는 건데 대의원대회 때 그 실시간 방송 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거는 꼭 이번 대의원대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대의원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 시간에 대원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조합원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위원회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경비가 좀 들더라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는 방송을 전 조합원이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다가 중단됐었죠, 실제로. 하다 중단됐는데 실제로 현장 상황이 많이 보든가요? 보지 않던데. 네, 그렇던가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게 되겠죠. 네, 중앙상임 결정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저기 현장에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물론 안건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의 관련해가지고 실은 이제 조직이 본사 건설 지부에 있다가 갑자기 본사 슬리머로 해가지고 고리 이발조사로 다 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시운전 조직이 생기면서 그건 또 건설 조직이래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고리에서 그 건설 조직의 조합원들이 전부 다 본사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로 발령은 났는데 건설지부로는 또 건설지부 그 조직도 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뭐 그뿐이 아니고 본사 소속인데 불구하고 중앙연구원에 와 있는 조직도 있고요. 우리 회사 조직하고 지금 조합 조직하고 너무 이게 뭐가 피트에서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위원장님들이 어떤 외부 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조합 출장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어떤 그 조직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조직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그때 이제 어떤 회사의 인사 관련과 관련된 그런 조정들을 수시로 좀 어떤 뭐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하면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 특별한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웬만한 상황들은 중앙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결의를 하면 그 조직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여건에 맞춰서 지금 요즘 뭐 고리 이발 소속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아주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관리가 우리 조합 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직 체계들을 좀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중앙위원 연구원하고 본사본부가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된 거 중앙에 그거 해서 실제로 조치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현장에서 만약에 왜냐하면 중앙도 사실은 회사를 매일 감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바로바로 주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중앙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조합원이 많은 사람 같은 많은 경우는 조합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와서 뭐 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양수나 조합원이 몇 명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앙위원회를 올 때 굉장히 그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교통비나 뭐 어떤 걸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러니까 지금 교류비는 나가고 한번 예 알았습니다. 답변을 이번에 올렸지 좀 그것도.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기타 투입을 넘어갔다면서요. 예. 대여 안건으로 제가 좀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 상주에 신설하는 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단체보험이 없어졌어요. 단체보험도 없어져서 단체보험에서 일반 사망 시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단체보험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사망 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끼리라도 이렇게 상주회를 결성을 해서 일반 사망이 됐던 사망 시 1인당 5,000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구출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상조의 결성을 좀 그 발생할 때만 사망 발생할 때만 이렇게 해서 5,000원 내지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상조의 결성을 좀 그런 거 좀 건의드립니다. 그거 저기 독립안건으로 다뤘다는 건 아니죠? 예, 기타 토의에 이 나머지 안에 기타 토의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계획에 있을 거고 기타 토의에 넣어서 회의 자료가 나가면 되겠죠? 예. 이 안건이 좀 같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상조는 없죠. 그 본부별로 있는데 없는 전체 데도 있어. 상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 일반 사망, 뭐 암으로나 교통사고 사망하면 아무것도 금전 이론도 하나 자기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예, 기타 토의 사안으로 넣어서 발간하겠습니다. 예. 그 상주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지금의 사항들은 이제 문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그 단체보험 현재 지금 정지되어 있는 단체보험에 부활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뭐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뭐 발전소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없습니다만은 상대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기존에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뭐 정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복지축소 차원에서 정지되어 있는 단체 보험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또 영향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냥 기타 토의에 넣어서 토론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다름이 아니라 예. 지난번에 우리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예. 뭐 임금 삭감 없는 전 직원 전년 연장 해가지고 58세에서 60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청평 사업소에는 인원이 적은데도 지금 5, 6년, 5, 7년생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정년 연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5, 6, 5, 7년생들이 인력 풀 그것 때문에 그걸로만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뭐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의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혹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5657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피크제 없이 그거 하다 보니까 이번 단협의 생일 날짜 전날 그거로 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거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인력풀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그래서 기간제든 계약이든 해서 더 좀 다니시게 하는 그거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편히 드리는 게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따로 2016년을 대비한 임금 피크제를 받지 않은 게 노조의 입장이고요. 작년에 한번 조금이라도 구제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좀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57년생 퇴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조금 임금은 낮아지지만 좀 더 다닐 수 있게 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퇴직하신 양반들이 우리 지금 5, 6년생이 이번에 3월달에 퇴직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수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지금 3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직원 부분에서 그리고 사무직 1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간부 영역에서 1분 나가셨는데 지금 사무직 1분은 지금 강릉을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 발전직 3분은 아무도 지금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예. 좀 부탁합니다. 예, 김차사님 좀 어떻게 되고 거의 5657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
계약 의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인건비용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 용역은 사실 뭐 아까 박영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소에 배정을 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사업소장이 그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더 써야겠다는 요청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올라오면 전혀 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일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사업소장이 기간제로 이 사람을 더 써야겠습니다고 잡는다 하면 거의 회사에서 그 금액을 늘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자들한테요 다 이메일도 뭐 문자도 다 보냈지 않았었어요? 노조에도 보고해라. 예. 지금 그 기획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또 틀린 얘기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수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우리 한강가통의 발전 직군이 마이너스 12명이에요. 도저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퇴직직원을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 퇴직직원을 어떻게 활용하기로 요구했냐면 우리는 그 중앙재래소 파견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간 파견을 보내요. 그럼 우리가 기간제가 6개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을 채용해 달라. 재래소 파견 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산됐고요. 그게 무산됐고 한 명만 채용이 됐어요. 그것도 회사 간부로 채용되었고 제대로 갔는데 그게 그 현재 본사에서는 그게 중앙재해본부에서 간부의 파견을 요구하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체 인력으로 퇴직 인력을 저희가 활용하게끔 기간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서 오퍼레이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희가 기성직원 둘을 또 보냈어요.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메꿔주면 돼요. 근데 저희가 마치 지금 신청했는데 사업소에서 신청 안 해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저희 이거 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우리 중앙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앙에 얘기는 안 했었죠. 당시. 노조 조직이 있는데. 예, 그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중앙재해본부 파견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요청하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소 노사협의회에서 의뢰도 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딱 애초에 30명을 한정해버렸잖아요. 뭐 품질 몇 명, 교육 몇 명.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을 두고 재단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소에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퇴직직원 인력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본 파견 문제 3명은 해야 된다라는 건 중앙에 건의하는 건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게 타이밍을 놓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앙에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중앙에서 우리한테 뭐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책임 묻는 건 아닌데 지금 기획처장께서 기간제 사업소에서 기간제 채용 요청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좀 답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회사 측하고 합의한 내용 또 협의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린 거지 한강에 어느 분 몇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소장이 기간제로 요청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인건비 예산 외에 별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금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겠다 하고 협의가 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한강에 어느 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안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협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요. 5657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채용 시간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현장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현장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오늘 계산위원장이 여기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 참석 못한 이유가 거기 그 한 조합원이 최근에
아버님이 그 돌아가셨고 부친이 항암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부인이 그 외국인인데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도저히 자기 가정사에 이걸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산해서 그 조합원이 일단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지금 그 퇴직을 하면서 이걸 커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산위원장이 거기 인원이 유권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학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 거거든요. 대학원 대체할 인력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김영대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그 노사 합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기간제 필요하면 신청하면 바로 해줄 수 있다라고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좀 보충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일단은 오류워치는 전원 구제를 해보려고 우리는 방침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만 얘기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조 쪽으로도 보내라. 노조 쪽으로도 좀 우리 쪽을 통해서 퇴직자들한테 직접 연락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분. 왜냐하면 누락될까봐. 그죠? 누락될까봐. 그런 거에서 지금 그런 방침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구제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 과정에서 좀 메커니즘이 어떤지 좀 더 얘기해 줄래? 맞나요? 어떻게? 예. 우리 문제점 있는 거 제가 실제 있는 우리 하학부에서 변변사인데요. 네. 최근에 그 퇴직하신 그 우리 하학부 이제 1발에는 조합원 영역이 있고요. 2발은 이제 간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월성 그 본부에서 그 건설소장이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채용 그 위원회를 한 거죠. 근데 노동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학부에 한 명 TO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정말 일반에 필요한 조합 능력이 떨어지고 간부 능력이 됐거든요. 근데 그쪽 몇 직급이 됐어요? 예? 몇 직급이? 거기는 차장이죠. 차장 1발은 근데 인력 구조상은 우리가 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래 된 거는 우리 노동자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투쟁이 어떤 산물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조합원들은 상당히 기대했는데 결국 그 열매를 간부형에서 따간 그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따오는 건 좋은데 퇴직 인력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조합 혜택 보는 쪽으로 좀 그게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침이 그렇고요. 그럴 때 현장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죠.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지금 이것에 어떤 현황이 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현장에서도 대응을 하고 중앙하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 시기에 잘 맞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거 있으면요. 같이 공유해서 가면 더 좋겠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거죠. 아니 권한이 없어도 당연히 우리 지금 권한이 없죠.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협의인데 그렇더라도 그것에 대한 공문이 나가잖아요. 그럼 조합 스스로 명단을 해가지고 회사랑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중앙회사에서 왜 이거 더 리즈너블한데 이렇게 하냐라고 공동 대응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우리 시장한테 물어봤는데 기간제 채용하는 게 그게 노사 합의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동 파는 부분이 우리 취업뿐만이 아니라 양수가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장이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면 노사 합의 정신에서 그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 답변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한 바는 없고요. 그렇게 협의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관리전문부터 시작해서 누차 발언하는 방식이 뭐냐면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 근데 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다. 직원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어느 분이 아프시고 그런 사정을 전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저도 지금 이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뭔가 짚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취합해가지고 간부하고 직원하고 나란히 있었는데 퇴직했는데 간부만 되고 직원이 안 됐다.
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 내용도 그렇고 회사 쪽에 모르겠습니다. 밑에 하위급에서는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위급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의 뜻을 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체크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네. 예. 예.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청평수력발전소 조합원 수가 28명입니다. 28명인데 아까 우리 박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강에 마이너스 12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청평수력발전소 조합원 수가 28명인데 마이너스 6입니다. 사무직 1명하고 기술 발전직군 5명 해가지고 총 지금 22명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퇴직 사원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저희 사업소에 좀 보충을 좀 해볼까 하고 박인경 위원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기발령 나서 올 때까지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저기 김영배 기획처장님은 아마 우리 청평사업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4호기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지금 혼자서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 혼자 어느 날 거기서 뭐 뇌졸중이나 어디 쓰러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퇴직 직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저희 수력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 방법.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그거를 지금 그 중앙에도 뭐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업소 설득도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러면서 노조에도 그거를 좀 이메일 같은 거라도 좋잖아요. 뭐 좀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예. 우리 같은 노조잖아요. 예. 그 중앙재해대책본부 파견 나가는 인원이 하는 일이 수계를 읽는 일입니다. 수계를 읽는다는 것은 비가 얼만큼 오면 물이 얼만큼 내려오고 홍수가 얼만큼 칠 것일까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직원이 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양수에서 나가게 되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해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파견 나간 직원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면 흑살이 껍데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런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위원장님 이제 그 문서로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맞습니다. 타이밍 놓쳤는데 사실 그 이전에 수석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수시로 구조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좀 놓쳤더라도 우리가 놓쳤더라도 문서상으로 보고를 안 했어도 한 번쯤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뭐냐면 우리 기본 방향들은 정해가요. 중앙에서. 근데 현장에 아주 구체적 상황은 우리가 좀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빨리 이런 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회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우리도 알게 되고 그죠? 현장에 모두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가 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정당성 회사랑 그냥 해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정당성에 대한 것까지 좀 정리해서 주시면 굉장히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 쉽죠. 그 이미 있잖아요. 30명이 확정이 됐고 일단 상담이 15명 채용이 확정됐고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계산 분야나 이런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다 좀 오지 않았지만 이제 김민영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뭐 어떤 공식성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스테이션을 해정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사실 중앙에서 얘기했었는데 중앙이 원칙 복잡할 때도 이제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건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주자 이렇게 부탁을
예, 그건 당연하고요. 그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간제라는 것은 그 사실은 어느 시점과 좀 관계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받아보고 추진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예. 원사님은 예. 우리가 지금 회의를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번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드는데 이제 정리 좀 하시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요청합니다. 예. 회의를 요청하고 제청 받았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기 수력하고 양수 교부금 좀 올렸어요. 예, 100% 올렸고요. 교부금하고 교류비는 틀립니다. 교류비는 위원회에 비해서 나간 게 교류비고요. 교부금은 다 100% 반영을 했어요. 교류비도 챙겨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회의 동의하시. 예. 그 과학기술 공개 그럼 어떻게 되더라고요? 대연대 끝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갈게요. 예. 지금 상황은 다 됐어요. 회사 구성진 팀장이 계속 버티겠었는데. 저기 복지국장 그거 설명해줘. 잠깐만. 그래.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복지국장이 아주 요즘 되게 열심히. 그 과학기술공제 부분은 그 노사협의회로 통과됐었는데 부성준 팀장이 복지 축소의 딜로 사용하려고 해서 묻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무팀장이 바뀌면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엔지니어협회 서류 제출한 상태고 엔지니어협회 가입과 동시에 과기공이랑 협약이 됩니다. 그리고 과기공에서 저희 회사가 10,0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협회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완료되기 전에도 그 가입은 될 것 같고요. 목표는 6월에 직원들이 가입하는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대의원 그 사전 간담회 요번에 그 공문 나가지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1, 2발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못한 사유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원 대회 그 전날 보면 우리 보면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교류 차원에서 뭐 서로 한다는 그런데 월성 공부는 또 대의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지 한번 간담회를 우리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왜 점심도 안 먹냐 그랬어요. 내가 왜 거기 가는 길에 좀 들려서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짧게라도. 제가 묻는 거라면 점심 먹으면서 할 그런 사이 아니라고 분명히 부분에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날 엄청 저도 바쁘고 그런데 시간이 됐지 않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비 대의원 사전 간담회 때 드렸던 그 대의원대 그 전날 교육 시간 좀 이렇게 할례해서 저녁 만찬 시간 이전에 그 전국 대의원들 모여놓고 대의원들만 순수 저런 건을 가지고 사전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좀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할 겁니다. 예. 우리 저 공대위 공동 실무자들 해서 들어서 전체에 공유할 거고요. 또 남는 2시간 정도는 대의원들 상호 또 이렇게 토론도 하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폐 여전히 다른 안건이 있으십니까? 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유 없습니까? 그럼 폐하기 전에 제가 인사말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말을 우리 수석 부위원장 한 마디 듣고 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부장님 잠시 나오면 인사 좀 하시고. 아까 계속 내가 까먹었다. 먹읍시다. 먹으면 되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도 좀. 중앙에 올라가 아이를 왜 이러고 이렇게 해야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임현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 힘보다 53의 힘이 낫고요. 53의 힘보다 6,800명의 힘이 낫습니다. 우리 6,800명이 다 합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폐를 마치고 광고나 뭐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폐를 하겠습니다.